정말 지긋지긋했던 리플과 SEC의 5년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했던 시간이었죠. 이 기나긴 싸움 끝에 남은 건 XRP가 무조건 증권이 아니라는 식의 단순한 면허가 아니에요. 핵심은 토큰 그 자체가 아니라 이걸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팔았느냐에 따라 증권법 판단이 달라진다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진 겁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에 양측이 항소를 취하했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으로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는데, 이 벌금 역시 자산의 법적 지위 탓이 아니라 과거기관 판매에 대한 일종의 제재 비용일 뿐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온몸으로 받아치며 열어놓은 법적 소송의 길이 이제는 업계 전체가 참고할 공용도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시장 전체의 호재지만 동시에 리플이 홀로 누리던 독점적인 규제 프리미엄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법적 생존을 걱정하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났으니 진짜 금융시장에서 XRP가 왜 필요한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진검승부의 라운드가 시작된 셈이죠. 실제로 SEC는 소송 중심의 단속을 넘어 새로운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귤레이션 크립토 에셋이라는 규정집인데요. 공식 일정에 따르면 2026년 7월에 구체적인 규칙 제안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백악관 예산관리국 산하의 OIRA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제 제도와 단계로 넘어갔음을 뜻하죠. 주목할 점은 이 규칙의 뼈대가 리플 소송에서 확립된 논리, 즉 자산 자체와 판매 방식을 분리해서 보겠다는 기준을 고스란히 복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구상하는 핵심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는 초기 프로젝트들을 위한 4년의 유예 기간입니다. 개발팀이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 4년 동안 등록 부담을 확 덜어주고 그 기간에 최대 500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예요. 물론 아무 정보도 없이 돈만 모으라는 건 아니고 투자 계약 내용이나 토큰의 구조, 자금 사용처를 백서 형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SEC에 통보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가 더 큰 자금 조달을 위한 면제 혜택인데요. 일정한 공시 의무를 다하는 프로젝트라면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까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발행사가 처음에 약속했던 핵심 관리 업무를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면 해당 토큰이 증권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일종의 출구인 세이프 하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에요. 토큰이 영원히 증권에 묶이는 게 아니라 성장 단계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엄청난 기준이죠.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리플은 1.08달러에서 1.1달러 사이에 갇혀서 답답하게 움직일까요? 소송도 끝나고 현물 ETF까지 나왔는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재가 가짜여서가 아니라 시장이 호재의 값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규제가 풀리는 건 당연한 베이스가 된 거고 투자자들이 XRP를 새로 사야 할 진짜 매수 근거가 필요해진 겁니다. 즉, 법적 지위 싸움의 시대는 가구 실제 사용량과 자금의 흐름을 보는 잔인한 경제적 경쟁이 시작된 거죠.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리플이 오랫동안 겨냥해왔던 국제결제망의 제왕 스위프트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스위프트는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 원장을 실제 초기 사용 단계로 전격 가동했어요. 여기에 참여한 은행들 면면이 화려합니다. Citi, HSBC, UBS, 웰스파고 등 6개 대륙의 17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이미 실제 거래 시험을 준비 중이에요. 놀라운 건 구상에서 가동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스위프트가 리플의 XRP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다 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바로 은행 계좌의 달러나 유로를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하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에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널뛰는 외부 암호화폐를 리스크를 감수하며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죠. 익숙한 예금과 규제 체계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주말이나 야간에도 고객들의 자금을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레이어를 기존 시스템 위에 영리하게 올린 겁니다. 그렇다고 리플의 지난 10년 노력이 무조건 실패했다고 볼 순 없어요. 스위프트는 이미 강력한 신뢰관계를 맺은 대형 은행들의 예금을 연결하는 방식인 반면 XRP는 직접적인 환거래 관계가 없는 이종 통화 사이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중소형 은행이나 거래량이 적은 통화 지역에서는 모든 은행이 서로의 예금을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서 자산을 순간적으로 교환해 사전 예치금 부담을 없애주는 XRP의 독보적인 브릿지 역할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XRP 레저의 성장세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매사리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거래 건수가 183만 건에서 248만 건으로 크게 늘었어요. 게다가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발행 규모도 44.9% 증가한 3억사 30만 달러를 기록했고 실물 자산인 RWA 시장 규모 역시 22억 5천만 달러로 무려
124.1%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다만 홀더로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XRP 레저의 활성화가 곧바로 토큰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적 이유는 수수료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이에요. 1분기 전체 소모 수수료가 달러로 고작 8,710불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매달 최대 10억 개씩 에스크로 물량이 해제되고 그중 평균 3억 개가 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공급 변수도 무시할 수 없죠. 결국 리플이라는 기업의 사업 성장과 XRP 토큰 가격의 우상향 궤적이 100%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스마트머니, 즉 기관들의 매집 움직임입니다. 미국 현물 XRP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무려 14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비록 최근 가격 조정 때문에 순자산 가치는 9억 9,700만 달러에 머물러 있지만 이건 역으로 기관들이 가격 하락세를 견뎌내면서 엄청난 물량을 밑바닥에서 든든하게 받아냈다는 뜻이 돼요. 대장주인 비트코인조차 최근 4거래일 연속 5억 달러가 넘는 유입세를 보여주며 매도 압박을 이겨내고 있으니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체력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가오는 7월 28일과 29일 연준의 FOMC 회의를 기점으로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이 다시 한번 요동칠 텐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역사적인 4년 주기 사이클상 완벽한 바닥권 언저리에 도달해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마지막 바닥 테스트를 끝마치고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 모멘텀과 맞물려 강력한 시장 전반의 반등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규제라는 입장권을 당당히 쥐어잡은 리플의 진짜 폭발은 이 유동성 장세와 함께 연출될 겁니다.